자, 보칙은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업무 위탁이 있고, 두 번째가 포상금, 세 번째가 행정수수료. 이렇게 몇 가지로 나눠집니까? 세 가지. 근데 이제 포상금하고 행정수수료는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자, 그럼 업무 위탁은 그냥 해야 돼요. 비교해서. 그 칠판 봐보세요. 그 책은 다 비교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과목에서 업무 위탁은 이제 교육 업무가 있어요. 교육 업무. 교육 업무는 어떤 교육을 말해요? 여기서요. 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그리고 이제 시험 시행 업무, 공인중개사 시험을 말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가 위탁이 가능합니다. 위탁을 가능한데, 자, 교육 업무 위탁 주체는 누가 되겠어요? 주체. 시도지사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시권자가 누구예요? 그래서 자기 업무를 위탁을 하는 거지. 남의 걸 위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여기는 누가 돼요? 시험 시행기관장이 되겠지. 시험 시행기관장이 되겠죠. 그러면 시험 시행기관장은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국토교통부 장관. 기억납니까? 그러면 이분들이 직접 안 하고 위탁을 하게 되겠죠. 그럼 교육 업무는 어디다 위탁을 해서 위탁받은 기관을 우리가 수탁기관이라는 말을 쓰죠. 그러면 일단 어디가 되겠어요? 학교. 어떤 학교? 그래, 부동산 학과가 개설된 학교예요. 부동산 학과가 개설된 학교. 자, 여기는 뭐 4년제든 2년제든 산업대든 방송통신대든 관계없어요. 하여튼 부동산 학과가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공인중개사 협회도 있고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됐죠? 그러면 이 시험 시행 업무도 위탁이 가능하죠? 그럼 학교는 들어가 안 들어가? 안 들어가. 공인중개사 협회는 위탁할 수 있죠?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산업인력공단에서 위탁받아서 하고 있잖아요, 여기. 자, 그러면 이렇게 위탁을 했으면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업무를 위탁했으며 어디에다 위탁했는지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간부에다 고시하게 됐어요. 근데 여기는 누가 고시해야 돼요? 시도지사가 고시한 거고, 여기는 시험시행기관장이 고시합니다. 세 가지 비교해서 공부하세요. 위탁 주체 약간 차이가 있죠. 수탁기관 학교 차이 있죠. 고시 주체 차이. 그래서 여기 도표를 한번 보세요. 그 도표 교육 업무 위탁 기관은 시도지사. 시험 시행 업무 위탁 기관은 시험 시행 기관장. 자, 수탁 기관 교육 업무는 학교, 협회, 공기업 준정부위원 나와 있죠? 근데 오른쪽은 협회하고 공기업 준정부위원인데 뭐가 없어? 학교가 없어. 학교 X. 자, 오른쪽은 학교가 안 들어가. 그 다음에 이제 교육 업무는 간부에 고시해야 되는데, 위탁받은 교육기관은 명칭이 어디고, 뭐 소재지 어디고, 위탁 업무 이걸 고시해야 되는데, 누가 고시한다고 했어요, 아까? 시도지사. 거기다가 밑에다 이건 시도지사 적고, 오른쪽은 시험시행기관 적으세요. 고시 주체도 달라요. 자, 교육 업무는 시도지사가 고시한다는 말. 그 다음에 시험시행 업무는 시험시행기관장이 고시한다는 거.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예. 자, 그 다음에 또 공부하러 들어갈 것이 뭐가 있어요? 보상금. 뭔 상금? 보상금. 자, 보상금도,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자, 칠판 봐보세요. 어디다가 신고 고발하면 보상금이 나올 것 같아요? 이건 등록관청에다가 해도 되고, 어디? 수사기관 아무 때나 하면 돼요. 됐죠? 그러면 보상금 지급 대상 지급기관은 어디예요? 지급기관. 지급관청. 등록관청에서만 지급이 돼요. 수사기관에서 보상금 안 줘요. 자, 이거.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사람을 신고했을 때 보상금 나오느냐. 이거 중요하다 그랬죠? 자, 무등록업자. 이분은 등록을 했어, 안 했어? 이 사람들 신고하면 보상금 나와요. 자, 또 하나가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 등록한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이분들 신고하면 보상금이 나와요.
또 뭐가 있어요?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이거죠. 등록증이 됐건 자격증이 됐건 뭐한 사람? 양도대여하거나 양수대여 받은 자 이분들 신고하면 보상금 나온다고 했죠. 자 그러면 무거등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중 등록한 사람 신고하면 보상금 나와요? 이중 소속 안 나와요. 그러면 그 보수 많이 받은 사람 있잖아요. 금지행위 안 나와요. 그분 신고하면 그분들만 처벌 받겠죠. 그럼 이제 이분들 신고하면 본인에게 돈이 나와요. 자 그러면 이분들 신고한다 해서 100% 돈 나와요? 두 가지가 충족돼야 되죠. 조건이 첫 번째가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 전 그러니까 남양주시에서 발견하기 전에 들어가야 되고 또 하나가 검사가 무슨 제기? 공소 제기하거나 또는 무슨 유예? 규세유예 결정을 한 경우에만 보상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건 범죄 혐의가 있어서 법원에서 소송 제기한 거거든요. 그럼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고 무죄 판결을 받을 수도 있죠. 그럼 유죄 판결을 받아도 보상금 당연히 나오겠죠? 그럼 무죄 판결 받으면 나와? 무죄가 나는데? 나옵니다. 공소 제기만 무조건 나와요. 그럼 기소유예라는 것은 혐의는 인정되지만 정상 참작해서 소를 제기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것도 보상금 나와요. 검사가 혐의를 인정한 거잖아요. 근데 아예 죄가 없다. 무혐의 처분 내려주면 안 나옵니다. 아예 누가 신고 들어왔는데 보니까 범죄가 아니다. 이렇게 처분 내려주면 보상금 안 나와. 자, 그 다음에 건당 얼마씩 줘? 50만 원. 자, 이건 뭐 잊어먹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어 내가. 그렇죠? 자, 국고에서 보조할 수 있는 비율 50% 범위 내에서 그러면 전부를 보조해준다. 이 지문은 맞아 틀려요? 일부. 그 다음에 또 가장 또 관심사가 언제 보상금 나오냐 이거죠. 언제 나와요? 신청일이요? 결정일이요? 결정일. 지급 결정. 그러면 보상금 신청해놓고 기다리고 있는데 언제 결정했는지는 모르죠. 이때부터 몇 개월? 1개월 이내입니다. 지금 결정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을.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2명 이상 신고 들어갈 수 있어 없어요? 균등배분. 균등배분이란 말은 한 건이면 25만 원씩 합의하면 합의한 대로 보상금 나옵니까? 예, 나와요. 그럼 2건 이상 신고 들어가면 최초. 이 말은 A는 오늘 신고 들어가고 B는 다음날 신고 들어갈 수 있잖아요. 같은 사건을. 그러면 최초로 신고한 사람은 나온다. 자, 이거 끝났죠? 그럼 이걸 다 알아야지 문제가 풀려. 보상금 문제는. 자, 그러면 밑줄 그어드릴게요. 자, 포상금 의 나와 있잖아요. 의. 자, 등록관청은 등록관청 동그라미. 무등록 중개업자 등을 무등록업자 등을 등록관에 수사하게 하면 밑줄 그으세요. 이거 신고 고발 관청입니다. 신고 고발에 대해서 보상금 지급할 수 있다. 그러면 주어 서술만 빼면은 지급권자는 등록관청이고 신고 고발은 등록관청이나 수사기관에 한다 이 뜻이죠. 자, 그다음에 양가로 2번 지급관청은 등록관청이고 고발 대상자 기억연득은 무조건 외워야 돼.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다 이걸 줄이면 무등록업자 거기서 무가 나오고 거짓 그 밖에 부정업물 개설 등록이 거가 나오고 등록증 자격증 양도대 양수대인데 나왔죠? 등자가 나와요.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뭐 이중 등록 금지행위 이분들은 안 나와. 자, 금액 건당 얼마? 50만 원. 국고 보조할 수 있는 100분의 50 얼마? 이내죠. 그러니까 전부는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지급 조건은 첫째 줄 행정기관에 발견하기 전 아예 번호 매겨서 이게 1번. 두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되잖아요. 자, 행정기관에서 발견하기 전이 몇 번? 1번. 두 번째 호당 검사가 공소제기 또는 무슨 유예? 2번. 자, 그 공소제기 밑에다가 유죄든 무죄든 보상금 나온다고 적으세요. 자, 법원에서 유죄 판결을 받든 무죄 판결을 받든 보상금 나와요. 기소유예도 나온다고 했죠? 근데 장교포시하고 무혐의 처분 받으면 안 나온다고 적으세요. 검사가 범죄
없다. 혐의가 없다. 그러면 보상금 안 나온다고. 무혐의 처분 보상금 X.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신청서, 보상금 지급 신청서는 누구에게 제출해야 돼요? 왜? 보상금 나온 곳이 어디니까? 등록관청이니까. 자, 그 다음에 오른쪽 지급은 두 번째 줄 신청일이라 그랬어요? 결정일이라 그랬어요? 지급 신청일이 아니에요. 결정일로부터 1개월입니다. 자, 신청해 놓으면 관청에서 언제 지급할 거 결정을 하고 모르지 우리는. 그죠? 근데 결정일로부터 계산해요. 그 다음에 디귿에 하나의 사건에서 2인 이상 공동 몇 줄 오세요? 2인 이상 공동 그러면 두 번째 줄 균등배분 몇 줄 왔어요? 다만 합의하면 합의된 방법으로 지급한다 나와 있죠. 그럼 P 두 건 들어가면 최초. 두 건 그러면 뭐다? 두 건 그러면 뭐다? 두 건 그러면 뭐다? 그렇지.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행정수수료 들어갑니다. 이 행정수수료도 우리가 부분적으로 계속 해왔죠. 그래서 이제 모아서 한다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교재가 잘 나와 있으니까 그냥 책을 보세요. 판사 안 할 테니까. 그 지방자치단체 조례 밑줄 보세요. 첫째, 조례가 정한 수수료 납부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시도도 있고 시군구도 있고 그러죠. 그러면 시도 조례냐, 시군구 조례냐 이거 공부해야 돼요. 근데 그 시험을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수도 있어 없어? 그러면 두 번째 줄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되어 있어요. 이건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아니에요.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하라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럼 이제 우리가 다 배웠던 건데 단원별로 수수료 납부한 거 보세요. 등록 신청할 때 수수료 납부하라고 기억나요? 자, 그 다음에 등록증 무슨 교부할 때? 재교부할 때. 또 분사무소 뭐 할 때? 설치 신고할 때. 그 신고필증? 재교부. 자, 그러면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이 하고 재교부도 등록관청이 하고 분사무소 설치는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하고 신고필증 재교부도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이 하죠. 등록관청이 시장구수 구청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전부 뭐가 돼요? 시군구 조례가 돼요. 오른쪽 시군구. 자치구만. 비자치구는 조례가 없어서 나와 있죠. 그러게 그 네 가지. 네 가지. 그러면 그 자격 시험에 응시할 때 응시 수수료 납부하죠. 그다음에 재발급 재자 동그라미. 이것도 누가 해줘? 그러니까 이 두 가지는 시도조례요. 시도지사가 관할하니까. 이해됐습니까? 억지로 외우지 말고. 그럼 처음으로 자격증 교부받을 때는 수수료 있어 없어? 뭐 할 때만? 재교부할 때만 있다. 그래서 이제 공부하는 방법은 6가지만 있다. 6가지 하는 것은 없다. 그 시도인지 시군인지 구별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리 2번. 자, 제목 몇 줄 없어요? 뭐라 그랬어요? 자격시험하고 자격증 무슨 교부? 이 두 가지는 위탁을 할 수가 있어요. 위탁. 이 두 가지는 위탁할 수 있는데 이때는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가 뭘 얻어서? 승인.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 뭘 얻어서? 승인. 위탁받은 자가 위탁한 자 뭘 얻어서? 승인. 승인을 얻어서 결정공고하는 수수료 납부하라 그러죠? 그 말이다. 그래서 이제 행정수수료도 시험에 자주 출제가 돼요. 이제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냥 맞춰만 주면 돼요. 맞춰. DP 넘어가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단어는 지도 감독 넘어옵니다. 자, 우리 과목은 이걸 잘해야지 점수가 나와요. 그런데 가장 암기사항 많죠. 머리 아프죠. 그런데 이거 안 되면 점수가 안 나와요. 자, 이것은 이제 결국 공부가 다 되신 분들은 이것까지 다 되면 이제 공부 다 된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분석할게요. 이제 가장 먼저 감독 관청하고 감독 대상자 있죠. 이것은 그냥 책을 보세요. 감독 관청은 국토교통부 장관도 되고 시도지사 되고 등록관 셋 다 됩니다. 근데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시장구수 구청장 포함이라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죠. 이게 분사무소는 분사무소 시장구수 구청장 감독할 수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가 협회 감독기관은 누구만 된다고 했어요? 국장만 돼요. 비교되고 있어요?
이 부분은 주로 개공에 대한 감독기관이 그렇다 이 말이에요. 셋다. 감독하는 사람이 쓴 대상자 있죠. 개공도 감독 대상, 거래정보 사업자 되고 무등록업자 되고 서공도 된다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면 누구는 없어? 보조원 없잖아요. 그 밑에다가 중개보조원 X라고 적었어요. 중개보조는 감독 대상 아니에요. 중개보조는 감독 대상 아니라고. 중개보조는 감독 대상 아니라고. 여기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면 감독상 명령을 할 수 있는 경우 있죠. 투기 등 거래동향 파악 이거 하고 공인중개사법 위반행위 확인, 자격 취소, 자격 정지 있어요? 정지 동그라미 정지, 자격 정지를 말합니다. 등록 취소, 업무적 행정처분에 필요한 거 이게 사유인데 자격 정지는 누구에게만 부과돼? 소공에게 부과되잖아요. 그래서 그 아까 감독 대상자 위에 소공이 대상자가 된다고 나와 있죠. 이 정지, 이 규정 때문에 소공이 된다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것은 소공은 법에 명문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정지 규정 때문에 소공도 감독 대상이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의 감독상 명령. 아까 우리가 협회에서 행정명령, 행정조사 적었죠? 행정명령이 뭐예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거나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걸 행정명령이라고 했죠? 그럼 행정명령은 그 주어에 개공하고 거래정보 사업자 가로로 묶었어요. 무등록업자는 모르니까 자료 제출을 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무등록업자는 어떤 형식으로 감독해요? 사무소 출입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제 그 2번의 행정조사는 공무원을 하여금 사무소에 출입해서 조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가로 안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중개업을 한 자 사무소 포함. 이게 무등록 중개업소 사무소 포함이다 이 뜻이요. 그러니까 무등록업자는 모르니까 자료 제출을 명할 수 없는 거고 어차피 이분들 감독하는 방법은 사무소에 출입해서 한다. 이해됐어요? 자, 그 다음에 2번에 증표 나와 있네. 출입검사 공무원은 국토부의 증표도 공무원증하고 여기는 중개사무소 조사검사증명서요. 아까 협회는 뭐라 했어요? 협회조사검사증. 공무원증은 똑같고 아까 거기 협회는 협회조사검사증명서고 여기는 서식이 달라. 이 서식이 다른 거예요. 여기는 사무소 조사검사증명서. 자, 그 다음에 협회 등의 협조. 국정 시도지사 등록 불법행위 단속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협회 관계기관 협조를 요청할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협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얘 따라야 돼 안 따라야 돼? 따라야 된다. 그래서 이제 여기는 감독기관하고 감독 대상자 이걸 좀 열심히 봐주세요. 여기서 감독기관은 셋 다 되고 대상자는 개공, 거래정보사업자, 무등록업자, 소공까지 된다는 거. 여기까지 됐죠? 되게 쉽죠? 오, 좋았어요. 자, 그럼 이제 2절. 이제 이것이 행정처분 파트가 사실은 우리 과목에서 가장 어렵다고 보면 돼요. 중개사법에서는 그렇습니다. 자, 벌칙은 차라리 쉬워요. 뒤에 벌칙은 쉬운데 행정처분 파트가 가장 어려운 파트다 생각하면 되는데 그 행정처분 다시 적어드릴게요. 그 도표가 중요하다고 했죠. 자,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과거에 사진 많이 찍었던 내용들이에요. 과거에 사진 많이 찍었던 내용인데 다시 한번 적어볼게요. 다 버렸어요?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어? 봤어요? 예, 네, 그래. 열심히 봐야 돼요. 자, 행정처분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등록 취소 처분 또 업무정지 처분 또 공인중개사 자격 취소 처분 또 자격 정지 처분 또 거래정보사업자 지정 취소. 이제 그동안에 공부했던 거 머리 굴려보세요. 자, 등록 취소 처분청은 누가 돼요? 처분관청. 등록관청이 되잖아요. 등록관청. 여기다 등록을 하니까 취소도 이분이 하는 거고. 업무정지는 일정 기간 못하게 하죠. 업무정지 최대 기간은 몇 개월? 6개월이요. 그럼 여기도 누가 해요? 등록관청. 그러면 자격 취소는? 왜 시도지사가 하겠어요? 교부했던 사람이 시도지사. 이게 취소도 그분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사무소 쪽 지도이사요, 교부했던 거. 교부한 지도이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경기도지사가 나중에 지속권자도 되겠죠? 자, 정지도 똑같아요. 교부한 지도이사. 이것도 일정 기간 중개업 못하게 하겠죠? 이것도 못하게 하고. 둘 다 6개월, 최대가. 자, 지정 취소는 누가요? 국장. 지정권자가 누구니까? 국장이야. 그러니까 이분이 취소시키는 거죠. 자, 처분청이 있으면 처분 받는 대상자가 있죠? 자, 등록 취소 대상자는 누가 됩니까? 업무정지도? 개공. 자, 자격 취소는? 공인? 자, 자격증 있는 사람. 그러면 소공은 자격 취소 대상이 될까? 돼요. 그러면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 취소. 공인중개사인 개업공인중개사. 다 돼, 다. 자격증 있는 사람 다 돼. 그럼 이분도 자격증 있어, 없어? 여기도? 여기도? 그럼 왜 된가 봐볼게요. 분석. 이분들이 일을 안 하더라도 자격증을 양도 대여하면 자격 취소야. 아, 빌려주면. 일 안 하고 있더라도. 취소 걸리면. 소공은 일하고 있죠. 이분도 일하고 있죠. 이분들은 우리 중개사법 위반해서 징역형을 받으면 자격 취소가 돼요. 뭘 받으면? 징역형. 감 왔어요? 근데 자격증 있는 사람 다 취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이제 개공은 사유에 따라서 등록 취소가 될 수도 있고 업무정지도 될 수도 있고 자격 취소도 될 수가 있는 거지. 다 대상이 돼요. 그러면 정지는 누구예요, 임마? 소공만 돼요. 그러면 왜 다른 사람 안 되는가 분석 들어갑니다. 왜 다른 사람은 안 돼요? 이분은 일을 하고 있어, 안 하고 있어? 자격증 일정 기간 중개업을 못하게 하거든요. 하고 있는 사람을. 그러니까 안 되고. 그 다음에 이분은 왜? 업무 제도가 따로 있잖아요. 따로 있잖아요, 업무정지가. 일 못하게 하면 똑같은 거지. 소공만 자격정지 대상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정취소 대상자는 누가 돼요? 거래정보? 지정받은 사람이 거래정보사업자잖아요. 대상의 거래정보사업자. 그럼 거래정보사업자를 줄여서 뭐? 거정사, 더 줄이면 거사, 더 줄이면 거. 그렇죠. 자, 거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아주 좋았어요. 거래정보사업자. 자,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서 주의할 것이 중개보조원은? 처분 없어. 그러면 아까 보조원은 감독 대상도 안 된다 그랬잖아요. 처분도 안 돼. 그러면 중개보조원은 X입니다. 그러면 중개보조원 종합적으로 한번 해볼게요. 감독 대상 안 된다고 했죠? 처분 안 된다고 지금 배우고 있죠? 그러면 징역 벌금은? 있다고 배웠죠? 과태료는? 이 앞에 배웠어. 공통점 차이죠. 과태료. 보조원은 과태료 있어? 잊어먹었어, 지금. 여기도 잊어먹었어? 벌써 잊어먹었어. 있을 것 같고. 좋아. 여기. 없어. 네, 여러분들, 이 앞전에 고용인 배웠잖아, 고용인. 거기 몇 페이지가 나왔냐면, 27페이지. 내가 적으라 그랬는데, 맨 밑에다가. 27페이지 그 도표 맨 밑에 적으라 그랬는데, 적어졌을까 봐봐. 거기 적어놨어, 안 적어놨어? 처음 한 게 아니에요. 이 보조는 감독 안 돼? 처분도 안 돼? 징역 벌금은 돼? 과태료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성격 들어가 볼게요. 등록 취소는 기속입니까? 재량입니까? 기속, 재량 둘 다 있어요. 기속하고 재량 둘 다 가능하죠? 기속은 하야한다. 필치. 반드시 등록 취소한다. 임치. 자, 그러면 업무정지는? 재량. 자격 취소는? 기속이라고 지금 쓰고 있는데 재량이라고 기까지 이미 써버렸는데 그렇지. 기속. 자, 그러면 정지는? 재량. 여기도 재량. 그럼 기속이 많아요? 재량이 많아요?
재량이 훨씬 많죠. 그래서 기속은 자격 취소 이건 빼도 박도 못해요. 걸리면 자격 취소 걸리면 봐줄 수가 없고 필지 두 가지. 그 다음에 또 공부해야 될 것이 청문 있죠. 청문. 청문이란 것은 미리 변명기를 주고 처분하라 이 말이죠. 그럼 여기서 청문 대상이 되는 건 어떤 거? 취소만, 등록 취소, 자격 취소, 지정 취소 이 세 가지만 됩니다. 이건 안 돼요. 의견 제출 기회는 줘야 돼요. 청문하고 의견 제출 개념은 틀려. 이건 증거까지 다 조사하는 것이 청문이고 말 그대로 의견 제출이 의견 제출이야. 여기까지 정리되고 있어요? 또 안 나온 것 같은데? 청문, 청문 대상이 되는 거는 어떤 것만? 취소만. 그럼 저거 잘못됐나? 취소만. 됐다 안 됐다 그런데? 자, 취소만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반납. 자, 등록이 취소되면 등록증 반납해야 됩니까? 확실해요? 며칠이네? 7일이네. 누구에게 반납해야 돼요? 등록관청에. 자, 그 다음에 업무정지는 반납하지 않는다는 거. 자격 취소는 반납해야 되는데 자격증을 반납을 하는 거예요. 며칠이네? 7일이네. 자, 그러면 반납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요? 사유서를 제출합니다. 반납할 수 없는 이유를 기재한 사유서를 제출을 해야 된다. 근데 여기는 사유서 제출 규정이 없어요. 작년에 이게 나왔어요. 재발급 받아갖고 반납한다. 이렇게 문장이 나왔어요. 틀려요. 사유서. 자, 그러면 정지는 안 하고, 지정 취소도 안 하고. 자,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 다음에 또 공부할 것이 행정처분 시효가 있어요. 시효. 시효 기억나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몇 년 지나면 행정처분을 할 수 없다? 3년. 우리 과목은 무조건 행정처분도 3년이네. 처분. 그럼 여기서 시효 제도가 있는 건? 시효 제도가 있는 거 어떤 거? 그건 청문이고. 업무정지? 오로지 하나? 좋아. 우리 여기밖에 없다. 시효가 있는 것은 업무정지 하나밖에 없어요. 몇 년?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 지나면 업무정지 못 내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남양주 시장에 뭐 등록인장 쓰지 않아서 걸렸어요. 그러면 업무정지 사유거든요. 그 업무정지를 내릴 수도 있고 안 내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 내리고 있었다가 3년 후에 업무정지 못 내린다. 그 사건을 가지고 못 내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자격 취소는 시효 제도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대리시험보다 걸리면 자격 취소 사유거든요. 그 20년 후에 적발되더라도 그 사건을 갖고 자격 취소 가능하다는 거예요. 왜? 시효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 자격 취소 사유 걸리면 10년 후에 적발이 되든 5년 후에 적발이 되든 20년 후에 적발이 되든 그 사건을 갖고 취소할 수 있다고. 근데 업무정지는 몇 년 지나버리면 업무정지 내리고 싶어도 못 내려요. 이것은 그 행정기관에서 시효가 걸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시효는 오로지 어디만? 업무정지. 그러면 뭐 자격 취소 사유가 발생한 것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다 이런 건 틀려. 그 시효 개념 알아야 되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상급기관에 보고한 거 있죠. 상급기관에 보고. 상급기관에 보고한 거 있는데 이 5가지 중에서 보고 규정에 있는 거 2가지? 취소는 다. 아까 우리가 협회 할 때 내가 자격 취소 5일 이내 보고한다고 말했죠. 다른 거 있었으면 이야기했겠지. 보고는 오로지 어디만? 자격 취소만 5일 이내 보고. 그리고 아까 총회 의결은 지체 없이 보고. 여기서는 자격 취소만 있어. 근데 이제 왜 이거 자주 틀냐면 등록 취소가 되면은 지체 없이 보고한다 그러면 또 좋다.
좋다고 찍고 나오고 5일 이내 보고한다면 또 등록 취소는 보고가 있어 없어? 없어. 근데 지문에 그렇게 띄우면 속아 넘어가기 진짜 좋아. 보고 생각도 안 써. 지체 없이가 틀렸냐? 맞았나? 그러다가 맞아. 그럼 막 찍고 나오면 틀려버려. 됐어요? 그쵸. 중개사법 시험 봐서 알겠지만 시험 볼 때까지는 다 맞을까 가슴이 두근두근 거리죠. 다 맞추면 틀려. 시험 볼 때까지는 이거 다 맞으면 어떡하지? 가슴이 두근두근해. 그쵸. 다 맞추면 틀려요. 그러니까 이런 걸 신경 써야 돼 이거요. 보고는 오로지 어디면 나온다? 자격 취소. 자, 그러면 다음 달 10일까지 협회 통보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자, 협회 통보는 이 5가지 중에서 어떤 거? 이건 앞에서 분명히 배웠잖아요. 2가지? 강력 주장하십니까? 확실히 이해가 됐어. 여기도? 네,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왜 그러면 자격 취소, 자격증 지정 취소는 통보사항에 안 들어간다 그랬어요? 이 협회 통보는 누가 누구에게 통지하게 돼 있어요? 등록관청에서 협회. 그러면 등록관청이 하는 처분이 저거. 등록 취소하고 업무 정지 2가지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자격 취소는 시도에서 할 일을 어떻게 알아? 남양주시에서 모르지. 그러니까 통보사항에 안 들어가. 이거 앞에서 했어, 안 했어? 예뻐요. 통보사항 앞에 다 적혀졌어요. 이거 3가지 아니라고 내가 적어놓으라 했거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중복 위반하면 가중하고 강경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가중, 강경 제도가 있는 것은 어떤 거? 가중, 강경 제도가 있는 것은 업무 정지하고 자격 정지만 있어요. 몇 분의 1 범위내에서?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시험에서 자주 틀린 것은 이 업무 정지는 누가 가중 강경하느냐 이거예요. 누가? 등록관청에서 처분청에서 하는 거예요. 처분청. 등록관청에서 처분했잖아요. 이분들이 가중하는 거고 여기는 시도의사, 교부한 시도의사. 처분청이 저기잖아요. 이것을 여기다가 등록관청이라고 바꿔놓고 여기를 시도의사 바꿔놔. 그러면 못 잡아내. 왜? 2분의 1 가중 강경할 수도 맞잖아요. 근데 앞에다 주어를 살짝 바꿔놓으면 몰라. 그렇게 맨날 틀려나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는 얘기했잖아요. 다 맞았다고 가슴이 두근두근 한다고.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이걸 신경 써야 돼요. 누가 가중 강경했느냐. 2분의 1 범위 내에서 가중 강경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지문 뜨면은 다 맞는 것 같잖아요. 뭔 소리 아셨어요? 그러니까 그런 걸 살짝 바꿔놓으면 내용을 모르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거기서 틀려나가는 거지. 틀려나가요. 자, 이것은 가장 기본이에요. 이게 가장 기본이고 중요한 내용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행정처분 사유는 암기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처분이 끝나는 거예요. 거기서 조금 보충하고. 이해되죠? 예, 좋아. 또 찍어. 하루 종일 찍어. 1월달에 찍고 3월달에 찍고 5월달에 찍고. 계속 찍어요. 계속 찍어서 보관해놔. 그죠? 컴퓨터에다가 딱 보관해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자, 이건 가장 기본이 되고, 그럼 이제 이것을 활용을 해야 돼요. 이것을 이제, 문장에서 활용을 못하면 안 될 거고, 어차피 문제풀이 하다 보면 활용이 될 거예요. 연습시켜도. 자, 그러면 책을 봐보세요. 자, 그러면 55페이지, 도표, 위에 도표는 끝났어요. 그러면 2번,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 있죠? 그러면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이 이거잖아요. 이거 개공.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업공인 중개사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뭐가 있어요? 2가지가 있어요.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등록 취소하고 뭐가 있다? 업무정지. 그래서 이제 등록 취소도 필요적, 임의적 또는 절대적, 상대적 이렇게 나눠지죠. 그럼 이제 사유는 다 암기사항들이에요. 자, 몇 가지 중요한 것만 체크해 드릴게요. 1번 체크해 보세요. 개인 개공이 사망하거나 법인 개공이 해산했다. 이거 필치 사유 중 1번에 떴죠. 근데 앞에서도 내가 이야기했지만 개인 개공이죠. 개인 개공. 개인 개공이 뭐하거나 사망하거나 법인 개공이 해산했다. 자, 복습 들어갈게요.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등록 실효 사유가 된다고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그러면 실효가 사망할 때 되거든요. 그러면 취소가 필요가 없는데 우리 법에서 별도로 취소하게끔 규정을 하고 있다 그래서요. 그러면 필요적 취소 사유도 되고 실효 사유도 된다는 거 알고 있어야 되고, 또 봐보세요. 아까 취소하기 전에 미리 청문을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안 거쳐야 된다 그랬어요? 근데 사망 해산 때문에 취소하기 전에는 청문 거쳐 안 거쳐? 안 거쳐. 취소 중에서 유일하게 청문 안 거친 거, 등록 취소 중에서 성질상 안 거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봐보세요. 아까 등록이 취소되면 저 왼쪽에서 등록증 반납하라 그랬죠. 그러면 사망했을 때 등록증 반납을 해줘야 될까요? 안 해도 될까요? 안 해도 돼? 해야 돼? 그러면 하면 누가 해요? 어? 같이 사는 사람? 세대를 같이 하는 사람? 안 합니다. 등록증, 여기도 등 반납 안 해요. 그럼 법인이 해산하면? 법인 해산하면 해야 돼요? 누가? 대표자이었던 자. 대표자이었던 자. 지금은 해산돼 버리니까 대표자가 아니잖아요. 과거 대표자죠. 그러니까 원래 같이 묶여 다니는데 이것은 나눠져요. 반납은. 자, 종합 정리할게요. 이 사망 해산은 실효 사유도 되면서 취소 사유도 된다는 거. 논리적으로 따지면 이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성질상 청문을 거친다 안 거친다? 안 거치고 취소를 한다는 거. 원래 청문 거치고 나서 변명기를 주고 나서 취소를 해야 돼요. 청문 안 거치고. 그리고 사망 때는 반납하지 않는데 해산 때는 대표자이었던 자가 7일 이내 반납을 하게 된다는 거. 이 세 가지. 사망 해산은 세 가지. 취소 사유 1번에 규정되어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거기 거짓 등록, 결격 사유, 다 필요적 취소 사유. 이건 다 앞에서 많이 했고, 이중소는 다 필치입니다. 그 다음에 성명, 상호를 사용하여 중개업무를 하거나 등록증 양도된 필치. 다 기억납니까? 자, 그러면 7번 봐드릴게요. 자,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를 하면 돼, 안 돼? 안 돼. 업무 정지 기간 중에 업무하면 반드시 취소. 그리고 그 뒷짐은 좀 여쭤보세요. 소공으로 하여금 자격 정지 기간 중에 중개 업무를 하게 했어요. 소공이 자격 정지 받고 있는데 개공이 바쁘니까 일을 시켰다고. 그러면 일을 시킨 개공에는 반드시 등록 취소. 그러면 소공은 일을 해버리면 자격 취소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정지 받고 있는데 일하면 안 되는데 일하면 자격 취소가 돼버리고, 또 일을 시킨 개공은 필치, 반드시 등록 취소. 7번 좀 신경 써봐요. 그리고 이제 최근은 이 앞에도 한번 했죠. 최근 1년 이내 몇 회 이상 업무정지 받고 다시 업무정지, 다시 동그라미. 그럼 몇 번째 걸렸을 때? 세 번째 필치. 세 번째 필치. 그래서 이제 이것은 사유는 이제 암기하시면 돼요. 옛날 과거에 프린트도 한번 줬죠. 가지고 다니면서 활용도 해보시고, 요약집에도 나와 있고, 뭐 기본소에도 하고 다 나와 있어요. 여기저기 다 나와 있어요.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돼요. 필치 그러면 머릿속에 탁 나와야 돼요. 반드시 취소, 반드시 취소, 반드시 취소, 반드시 취소. 이해되세요? 자, 그 다음에 상대적 등록 취소가 재량적, 임의적이죠? 가장 대표적인 등록 기준 미달. 이건 뭘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사무소는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사무소 두라고 했죠? 무허가 건물에 두면 돼, 안 돼? 근데 무허가 건물로 이전했다고 가정을 해봐요. 그게 등록 기준 미달이야. 그러면 취소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2번, 이중 사무소는 임치라고 했죠? 근데 왼쪽 이중 등록은 필치. 이거 자주 헷갈리잖아요. 2번 등록한 것은 필치, 이중 사무소는 임치. 흔들리면 안 돼. 그리고 임시중개시설물 성취, 임치. 그리고 4번 체크해서 겸업이야. 이거 겸업 시험이 자주 나오니까, 제재도 시험 자주 나온다고 이 앞전에 겸업할 때 있죠? 법인이 겸업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기억나요, 이거?
겸업할 때 반드시 기억을 하세요. 부득이한 사유 없이 6개월 초과하면은 임의적 등록 취소입니다. 자, 전속 중개 계약할 때 정보 공개를 하라는데 안 하거나 또 하지 말라는데 해도 임의적. 그럼 7번 체크하세요. 거짓 기재 이중 이거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징역 벌금은 있다 없다? 없다. 개공 위반하면 임의적 등록 취소. 아까 거래계약서 할 때 배웠죠?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험 안 들고 업무 개시했다. 임치. 그리고 금지 행위 중에서 33조 1항. 임의적 취소요. 33조 1항이 뭐예요? 매, 무, 보, 거, 관직, 쌍투, 시단 있죠? 기억나? 매매를업, 무등록 협조 이런 거. 이건 다 임치. 기억나죠? 그리고 이제 책은 또 나왔네. 책은 1년에서 몇 회 이상?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그럼 어떻게 한결하세요? 억과 다시 억과. 억과 다시 억과. 그러면 해석하는 거 한번 봐드릴게요. 이 최근이 이것도 시험에 자주 나오거든요. 최근이. 그러면 필치는 최근 몇 년 이내? 1년 이내 몇 회 이상? 2회 이상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죠. 다시 업무정지 처분에 해당하는 뭘 했어요? 행위를 했어요. 그럼 몇 번째 걸렸을 때? 세 번째 적발이 됐을 때 말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임의적 등록 취소. 이것도 나왔다 안 나왔다. 최근 1년 이내에 몇 회 이상? 3회 이상입니다. 3회 이상.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고 다시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처분에 해당하는 행위. 억과 다시 억과라고 외우라 그랬죠? 그러면 이건 해석은 어떻게 한가 봐보세요. 자, 이거 특강할 때 들으신 분은 이야기 했는데 안 들으신 분은 이거 이야기 안 했을 거예요. 자, 업무정지 몇 번? 한 번부터 시작할게요. 업무정지 한 번에 과태료 몇 번? 2번. 그러면 3회 됐어 안 됐어? 됐죠. 그러면 곧바로 임치요 한 번 더 걸려야 돼. 한 번 더 그래. 업무정지 하다 적발이 되든 과태료 하다 적발이 되든 이런 형식으로 몇 번째? 4번째. 4번째 걸렸을 때 3번 받고 4번. 또 하나 해석은 과태료만 내리 몇 번? 3번 받으면 곧바로 임치요 한 번 더 걸려야 돼. 한 번 더죠. 업무정지 하다 걸리든 과태료 하다 걸리든 이런 형식으로 몇 번째? 4번째. 그 다음에 3번째. 업무정지 2번에 과태료 1번. 3회 됐어요? 안 됐어요? 됐죠? 그러면 다시 업무정지 하다 걸리면 필치가 돼요. 4번째지만 업무정지 몇 번 따라붙어서? 3번 따라붙었잖아요. 2번에 1번. 이건 필치요. 필치. 그러면 다시 과태료는 임치요. 이런 형식으로 4번째. 자, 그러면 머리 아프니까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 몇 번째 걸렸을 때? 4번째. 4번째면 임치. 근데 4번째라도 업무정지 내리 3번 따라붙으면 필치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 왜냐하면 시험 볼 때 시간이 없거든요. 이거 계산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지문 보고 빨리빨리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게 딱 계산해갖고 몇 번째 걸리면? 4번 걸리면 임치야. 근데 4번째라도 업무정지가 3번 나오면 필치가 되는 거예요. 간단하게 공부하는 방법. 왜냐하면 시험 볼 때는 이거 일일이 계산할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딱 보고 이걸 딱 판단해서 4번째면 임치. 업무정지 내리 3번 따로 붙으면 필치. 이렇게 바로 답을 잡아내야 돼요. 정리되고 있죠? 이 해석 방법도 시험에 나오니까 기출문제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해석 방법. 그러면 일단 해석은 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서서 해도 돼요. 일단 법 조문을 먼저 숙지한 게 급선무예요, 이거요. 법 조문. 업다시 업은 뭐다? 필치. 업과 다시 업과는 임치. 업다시 업은
필치. 억과 다시 억과는 임치. 자, 처음에만 발음이 좀 힘들지 연습하면 되게 재밌어요. 업 다시 업은 필치. 억과 다시 억과는 임치. 뭐 이거 되게 재밌어요. 나중에 해봐. 자, 기존에 계속 해왔던 분은 별로 부담이 없을 거예요. 근데 처음 들으신 분은 이게 발음이 잘 안 되거든요. 업 다시 업은 필치. 억과 다시 억과는 임치. 자, 억과 다시 억과 한번 해봐요. 아, 그렇지. 잘하시네. 임치. 임치. 정리되고 있죠? 예, 자,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11번 한번 보세요. 독점규제법. 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줄여서 내가 독점규제법이라 했는데, 이반하여 시정조치 밑줄, 과징금 밑줄. 책은 2년의 2회입니다. 독점규제법 위반해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입니다. 책은 2년 이내에 매대. 2회. 책은 2년 이내에 2회 받으면 임치. 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은 두 군데 나오거든요. 여기서는 임치 하나 나와요. 2년에 2회. 2년에 2회. 임치 2년에 2회. 이렇게 공부하세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많이 외워졌을 거예요. 거기 중간중간에 앞에 기본 내용에서 다 해왔기 때문에 많이 외워졌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최근하고 몇 가지 안 했던 것만 이렇게 위주로 공부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암기하면 돼요. 이해했으면. 이해됐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예, 마이크도 좀 시원치 않습니다. 이것도 좀 시원찮아요. 지금 끊겼다 하거든요. 예. 그래서 오늘 수업은 어디까지? 여기까지. 자, 임의적 등록 취소까지 했어요. 자, 그러면 다음에 보기를 하고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